자, 이제 사전 내용으로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우리가 뭘 했냐면 이퀘이션 오브 모션에서 운동 방정식을 잘 세웠습니다. 근데 여러분 책의 이 사장 제목 보십시오. 이게 Linearization of Equations of Motion 해가지고 운동 방정식의 이 선형화라는 거에 대해서 지금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운동 방정식 세웠으면 이제 운동 항공기의 운동에 대한 그 이해가 이제 된 거 아니냐 해서 뭐 우리가 바로 재어기 설계 이렇게 하면 되는데 그걸 하기 전에 굉장히 중요한 그 과정이 이 리니어라이제이션입니다. 우리말로 선형화인데 왜 선형화를 해야 되느냐? 일단은 이게 복잡합니다. 이게 지금 사인 코사인하고 이렇게 막 제곱 있고 되게 복잡합니다. 예. 그러니까 이걸 우리가 이제 비선형이라고 얘기를 하는데요. 이제 선형 비선형에 대한 개념 정리는 이제 곧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그 소위 그 비선형항들이 이렇게 막 들어와 있으면은 뭐가 문제가 되냐면은요. 분석이 어려워집니다. 제어기 설계가 어려워집니다. 왜 어려운지 얘기도 이제 차차 하겠습니다. 그리고 또 가장 중요한 게 이제 뭐가 있냐면요. 행렬 이론이라는 게 적용이 안 됩니다. 행렬 이론. 그러니까 제가 예를 들어서 아까 제가 x1 도트 x1이 뭐 UVW의 U라고 생각하셔도 되고요. 예를 들어서 x1 도트가 x1 x2다. x1 더하기 x2 그다음에 x2 도트 UVW의 뭐 V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x2가 해서 뭐 3x1 더하기 4x 이렇게 뭐 이런 형태로 주어져 있으면은 우리가 이 식을 x1 도트, x2 도트 이렇게 쓰고 이게 어떤 왼쪽에 아까 x 도트에 해당되는 거고요. 벡터로. 오른쪽에 있는 것을 어떻게 쓸 수 있냐면요. 1, 3, 4 해가지고 x1, x2 뭐 이렇게 쓸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걸 우리가 뭐 A라고 부르고 이걸 이렇게 X라고 부르면은 이게 깔끔하게 X 도트는 AX 딱 이렇게 행렬로 나타낼 수가 있습니다. 그럼 뭐 이게 뭐가 좋냐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이게 굉장히 좋은 겁니다. 이 행렬이 이렇게 나타내지는 순간 이 행렬의 그 특성을 이용해 가지고 항공기의 성능 해석, 안정성 이런 걸 다 할 수가 있습니다. 어떻게 하는지 다 가르쳐 드리겠습니다. 어쨌든 이렇게 행렬로 이렇게 표현이 되는 것이 이 소위 그 선형화를 통해서 선형 시스템에 대해서는 이게 가능합니다. 하지만은 비선형 시스템이다. 비선형 시스템 제가 뭐 제대로 정의는 안 했지만은 예를 들어서 x1 도트가 x1, x2 곱하기가 되는 겁니다. 이렇게 변수들, 상태 변수들이 이렇게 곱셈이 되는 거죠. 이렇게 곱셈이 WQ 지금 W는 속도 UVW의 W고 Q는 PQR의 Q 아닙니까? 상태 변수들이 이렇게 곱이 뭐 됐다든지 아니면은 뭐 사인 x1 해서 사인이 있습니다. 이렇게 사인 코사인으로 막 이렇게 나오는 것들 있잖아요. 그럼 x2 도트는 뭐 x1의 제곱 더하기 x2의 제곱 뭐 이런 형태로 되게 되면은 이게 방금 전에 그 선형 시스템에서는 x1 도트, x2 도트 해가지고 뭐 이렇게 행렬로 나타냈는데요. x1, x2를 행렬로 나타내려면 이게 여기 x2가 들어가야 뭐 되고 그 다음에 sin x1은 부위가 어떻게 집어넣습니까? 집어넣을 수가 없습니다. 행렬화가 안 된다는 거죠. 그리고 이렇게 x2를 집어넣으면 안 됩니다. 이 행렬에 이게 지금 A 행렬인데 선형 시스템 같은 경우에는 A 행렬에 이게 다 상수였습니다. 변수가 이렇게 안 들어갔었죠. 예. 뭐 1, 2, 3, 4 이렇게 상수가 들어가야지 거기에 대한 해석을 자유롭게 할 수 있는데 지금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할 수가 없는 상황이 됩니다. 그래서 행렬 이론을 우리가 적용할 수가 없고요.
그 다음에 또 뭐가 있냐면 이 슈퍼포지션이라는 게 있습니다. 이 슈퍼포지션이라는 것은 이제 제어공학 시간에 우리가 뭐 했는데요. 지금 항공기의 입출력 방정식, 어떤 항공기의 입력, 힘과 모멘트가 들어갔을 때 이 Y가 그 12개의 상태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X, Y, Z, U, V, W, PQR, 파이, 세타, 쌀 이렇게 12개. 이 12개의 어떤 출력이 나오는데 이게 항공기, 에어크래프트라고 생각하시면은 슈퍼포지션 프린서플이라는 것은 어떤 특정 입력, 엘리베이터 인풋, 뭐 1도 엘리베이터 인풋이 가해졌을 때 출력이 나올 겁니다. 항공기 어떤 운동이 나올 거고. 그 다음에 이번엔 엘리베이터 인풋 말고 예를 들어서 에일러론 인풋을 줍니다. 에일러론 인풋을 줬을 때 Y2가 되는 거죠. 그러면은 만약에 이 항공기에다가 엘리베이터 인풋하고 그 다음에 에일러런 인풋을 같이 주는 거죠. 동시에 줬을 때. 동시에 주면은 여기 뭐가 될 것이냐. 예. 만약에 이 항공기가 선형 시스템이라면은 방금 전에 보여드렸던 그 어떤 합으로 이렇게 이루어진 어떤 그런 경우라면은 이 Y가 엘리베이터 인풋을 줬을 때 그때의 그 항공기의 반응과 에일러론의 그 인풋을 줬을 때 항공기 반응을 단순 더한 겁니다. 이게 슈퍼포지션입니다. 이게 중첩의 원리라고 합니다. 중첩시키면 되는 거죠. Y1과 Y2를 단순하게 이렇게 중첩을 시켜가지고 엘리베이터하고 에일러론이 동시에 들어왔을 때의 출력을 나타낼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은 비선형 시스템 같은 경우 이렇게 코사인, 사인으로 막 이렇게 연결돼 있고 상태 변수들끼리 곱해져 있고 뭐 이렇게 제곱이 있고 막 이런 상황이 되면은 이 얘기를 할 수가 없습니다. 일반적으로 이게 안 됩니다. 단순 조합으로 이 Y1, Y2의 단순 조합으로 Y를 만들 수가 없다는 겁니다. 그러면은 지금 항공기는 우리가 지금 봤듯이 뭐 다 비선형이잖아요. 지금 엄청 비선형인데 그러면은 지금 뭐 이런 얘기를 할 수 없다는 거잖아요. 이런 얘기를 실제로 많은 시스템들이 비선형인데 그러면은 이렇게 선형 시스템에서만 적용되는 슈퍼포지션 얘기할 수 없고 행렬 이론 얘기할 수 없고 그리고 제어기 설계 복잡해지고 뭐 그러면 뭐 어떻게 되느냐. 그럼 다 어려워지니까 하지 말자. 이제 이러면 안 되죠. 그래서 나온 그 이론이 바로 선형화입니다. 비선형 시스템이지만은 항공기가 원래는 이렇게 비선형 시스템이지만 비록 비선형이라 할지라도 선형화시키면 선형화라는 어떤 체계적인 어떤 그 절차를 적용을 해서 비선형 방정식을 마치 선형 방정식처럼 취급을 하게 되면은 그러면은 제어 시스템의 어떤 설계나 해석이 굉장히 용이해진다는 겁니다. 이런 모든 얘기를 다 할 수 있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이 과정, 이 선형화라는 것을 우리가 제대로 배워서 항공기 운동 방정식을 선형화한 후에 제어 시스템 설계 및 해석을 수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선형화라는 것의 내용은 기본적으로 다음과 같습니다. 최초의 이 항공기 운동 방정식, 이 비선형 운동 방정식이 있고요. 이 비선형 운동 방정식의 입력은 U고 출력은 Y 이렇게 주어져 있을 때 우리가 특정 기준점을 생각합니다. 우리 항공기로 따지면 트림 상태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어떤 항공기의 어떤 그 정상 상태, 뭐 순항을 한다든지 해서 항공기의 어떤 그 모든 상태 변수들이 특별히 요동을 치지 않는, 이렇게 변화하지 않는 어떤 그런 상태가 어떤 평형 상태 혹은 트림 상태라고 이제 부르고요. 그 상태에서의 그 입력, 그 외부에서 들어오는 입력, 뭐 양력이라든지 항력, 뭐 각종 추력,
그런 기준 힘과 모멘트가 U0라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그 U0에 대응되는 상태 변수들, 변하지 않는 상태 변수들, 그 상태 변수들이 Y0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근데 U0하고 Y0에서 약간의 이제 변화가 있다고 생각하는 겁니다. 델타 U입니다. 그 바람이 뭐 살짝 불었다든지, 뭐 추력이 약간 변화가 됐다든지, 뭐 그런 델타 U가 발생을 하게 되면은 그 델타 U에 의해서 생기는 델타 Y가 있을 겁니다. 상태 변수의 변화가 생기는 거죠. 근데 원래 U하고 Y 사이의 관계식은 비선형인데, 이 비선형 운동방정식으로 주어지는데, 우리가 무슨 얘기를 할 수 있냐면은 트림 상태의 어떤 그 기준점에서 U0하고 Y0 그 기준점에 대한 작은 변화, 그 델타 U하고 델타 Y 사이의 관계는 비선형이 아니고 선형처럼 해석할 수 있다. 이게 기본적인 리니어라이제이션의 개념이 되겠습니다. 델타 U가 크면 안 되고 이 값이 많이 커져 버리면은 결국 그냥 U하고 Y 사이 관계식으로 가게 되는 거고요. 델타 U가 좀 작다 그러면은 델타 U하고 델타 Y 사이의 관계는 우리가 마치 선형 시스템처럼 해석을 할 수 있는 여지가 있다. 이게 리니어라이제이션의 개념이 되겠습니다. 이렇게 선형화하면은 우리가 기준점에 대해서 이제 기준점을 그냥 뭐 0이라고 생각하면은 사실 0이 아니지만은 근데 변하지 않는 어떤 기준점에 대한 U 입력 그리고 거기에 따른 출력 그래서 그 U하고 이 Y 사이의 관계식은 마치 선형 시스템처럼 취급을 해서 행렬 이론도 적용할 수 있고 중첩의 원리도 적용하고 제어기 설계 및 해석도 굉장히 용이해질 수 있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선형화를 어떻게 하느냐? 선형화는 기본적으로 이렇게 비선형 함수부터 한번 시작을 해봅시다. 그래서 이 함수가 y는 ax 제곱 같은 이런 2차 함수인 거죠. 이 그래프가 이렇게 곡선이 있지 않습니까? 이게 x1, 뭐 x2 뭐 곱하기라든지 sin x, 코사인 x 이런 것들은 이렇게 곡선이 있습니다. 곡선이 선이 아니죠. 그러니까 우리가 얘기하는 선형화의 선은 이런 직선을 의미하는 겁니다. 직선. 그래서 이 곡선이 직선이 아니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봤을 때 그래서 이제 비선형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러한 항들이 운동방정식에 들어가 있다면은 전체 아까 입력 U하고 출력 Y의 관계식이 이제 비선형 관계가 되는 겁니다. 근데 이 AX의 제곱 그래프를 예로 들면은 AX의 제곱 그래프의 어떤 특정한 기준점을 생각합니다. X0라는 기준점을 생각을 하는 거죠. 이 X0라는 기준점에 대응되는 FX0가 있습니다. 뭐 Y0 같은 게 있겠죠. 여기서 지금 X를 여러분 입력 U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U라는 어떤 입력 U0에 대해서 거기에 대응되는 이제 출력 Y0가 있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럼 이 기준점 X0에 대해서 U0에 대해서 약간의 변화를 생각해 봅니다. 약간의 변화. 이게 델타 X인 거죠. 델타 X, 이 큰 변화는 아니고요. 아주 작은 변화를 이렇게 생각해 보시면은 이 작은 구간에 대해서 이 F라는 함수가 원래는 사실 이 곡선이었는데 직선으로 근사가 된다는 거죠. 직선으로. 물론 이 X0에서 많이 벗어나는 순간 이 직선과 곡선 사이의 이 차이는 더 벌어지게 됩니다. 그 경우에는 이제 선형화가 더 이상 작동을 하지 않는 거고 근데 델타 X 값이 아주 작다면은 우리가 이 구간에서 AX의 제곱이라는 이 원래 비선형 함수를 지금 이 그래프 있지 않습니까? 이 그래프, 이 직선의 방정식으로 대체할 수 있다. 그래서 이 구간에서는 이 델타 X, X0에서 벗어난 그 델타 X, 그 델타 X에 대한 델타 Y, 여기 이제 변하겠죠. 이만큼 변화가 생길 텐데, 그 관계식이 우리가 선형으로 표현을 할 수 있겠다라고 이제 생각하는 겁니다. 그게 선형화의 개념입니다. 그러면은 선형화를 어떻게 할 것이냐?
선형화하는 이제 기본 그 원리가 이제 그렇다는 거고요. 그 원리를 실제 구현을 하기 위해서는 이제 뭐 계산을 해야겠죠. 실제 어떤 f가 주어져 있으면은 이 f를 이렇게 선형화하는 데 사용되는 이 직선을 어떻게 구하느냐. 이 직선을 어떻게 구하시겠습니까? 이 직선은 어떻게 구할 수 있냐면요. 기본적으로 이 직선에 기울기가 있습니다. 기울기. 그 기울기는 지금 x0라는 점에서 이 fx가 갖는 기울기죠. 그래서 그 기울기가 어떻게 표현이 되냐면 f의 미분, f의 미분값에다가 x0를 집어넣습니다. 그럼 그게 이 기울기가 될 겁니다. 그 기울기에다가 x, 여기 지금 빼기가 지금 생략이 됐는데 여기 빼기입니다. 빼기 넣어주시고. 그래서 이 빼기가 이렇게 있고요. 그래서 x 빼기 x0 해가지고 결국은 이 그래프를 우리가 뭐 gx라고 부르면은 gx라는 것은 f 프라임 x0 한 다음에 뭐 x 더하기 뭐 c 이렇게 되는 거죠. 예. 그러니까 이 기울기 a하고 기울기 어떤 우리 a라 그러면 ax 더하기 c 해가지고 c는 어떤 상수가 되겠습니다. 그럼 이 c가 뭐냐? c가 알고 봤더니 x0의 그 x0에서의 이 f 값 하고 f 프라임하고 뭐 x를 이렇게 뺀 어떤 그런 값으로, 그러니까 이게 알고 봤더니 fx0하고 f 프라임 x0에 x0를 곱한 값이더라. 뭐 이렇게 이제 됩니다. 좀 이따 설명하겠습니다. 이거 왜 이리 되는지. 근데 만약에 우리가 이걸 받아들인다면은, 그러니까 어떤 fx라는 그래프를 x0를 기준점으로 해가지고 선형화를 한다라는 것은 이게 이제 테일러 시리즈라는 겁니다. 테일러 시리즈라는 것이 뭐냐면은 어떤 기준점에서 f를 이렇게 계산을 하고요. 계산된 값에다가 f 프라임 이것의 미분을 취해가지고 그 미분 값을 이제 계산하고 그 다음에 x 빼기 x0. x 빼기 x0라는 것은 이제 이 델타 x인 거죠. 그러니까 이 기준 x0에서 실제 x하고의 어떤 그 차이, 그 거리가 이제 델타 x가 되는 거니까. 그리고 사실 여기 더 있어요. 더하기 뭐가 이제 뭐 이렇게 있는데 사실 f 뭐 두 번 미분 x0 뭐 2 팩토리얼 x 빼기 x0의 제곱 더하기 f의 뭐 세 번 미분 x0 뭐 3 팩토리얼 x 플러스 x 마이너스 x0 3승 뭐 이렇게 지금 글자가 좀 이상한데 어쨌든 더 많이 있습니다. 근데 이것들을 우리가 무시하는 거죠. 이건 그냥 우리가 선에 관심이 있기, 이 직선의 방정식에 관심이 있기 때문에 이 고차항들은 좀 없앱니다. 조금 더 자세히 보시면 고차항이 좀 이렇게 생겼는데 x 빼기 x0의 제곱이 이렇게 돼 있는데 그 다음에 또 뭐 있고 x 빼기 x0의 3승 이렇게 돼 있습니다. 제가 이거 델타 x라고 했는데요. 델타 x 값이 작으면은 우리가 지금 x0에서 멀리 간다고 하지 않았습니다. 멀리 가지 않고 x0 주변을 서성인다면 델타 x는 되게 작을 것이고 그 작은 값에다가 제곱을 하는 겁니다. 여기는 또 델타 x 이 작은 값 3승을 하는 거죠. 그 다음에는 4승 5승 되는 거죠. 그러면은 그런 고차항들 하이 오더 텀들은 그냥 날려버릴 수가 있습니다. 그게 지금 이 테일러 시리즈를 이런 사용해서 이렇게 근사하는 것에 대한 어떤 근거를 제시를 해주는 겁니다. 절대적으로 잊지 말아야 되는 조건이 델타 x는 델타 x의 크기를 뜻하는 겁니다. 크기가 작다, 뭐 0에 가깝다, 많이 크지 않다, 이게 중요한 겁니다. 이 조건이 만족이 되는 한 2차, 3차 이렇게 그 고차항들은 다 이렇게 없앨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걸 우리가 델타 x라고 하고요. 그 다음에 이걸 이렇게 돌리면은 fx 빼기 fx 제로가 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원래 이 x0일 때 기준점에서의 함수값 그리고
x, 그러니까 x0에서 델타 x만큼 이동을 한 거죠. 뭐 이제 여기라고 생각하시면은 이동을 했을 때 그 x에 대응되는 함수값이 있는데 이 두 개의 차이, 이 두 개의 차이가 이제 델타 f가 되겠습니다. 이 델타 f가 이제 그 델타 y인 거죠. 각각이 y, x에 대응되는 y, x0에 대응되는 y이기 때문에 이 델타 x의 어떤 변화가 생겼을 때 델타 y는 어떻게 되느냐? 이 델타 y 혹은 델타 f는 f 프라임 x0 델타 x 이렇게 됐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정확히 직선의 방정식이죠. 이게 어떻게 된 거냐면은 이제 x축이 뭐냐면 델타 x입니다. 그 다음에 y축은 델타 y인 거죠. 그냥 x 그냥 y가 아니고 기준점이 정해지면 그 기준점에서 벌어진 그 정도 델타 x에 대응되는 델타 y가 이렇게 주어지는 거고요. 이건 y는 ax 꼴 아닙니까? 그래서 원점을 지나는 어떤 그 직선의 방정식이 됩니다. 이 직선의 기울기가 바로 f 프라임 x 제로가 되는 겁니다. 자, 다시 돌아가가지고 그러면은 왜 이거 직선의 방정식이 뭐 C라고 했었죠 아까. 이 C가 왜 뭐 이거 더하기 이거 곱하기 이거 되는지 한번 잠깐 보겠습니다. 자, 그럼 이게 지금 그 이 x0 이 지점에서의 우리가 이걸 알고 싶어요. 이걸요. 이 직선의 방정식을 알고 싶은 겁니다. 그럼 이 직선의 방정식은 기본적으로 기울기가 이거예요. 그렇죠? 기울기. 그러니까 기울기는 우리가 이걸 알 수 있습니다. x0에서의 기울기는 이만큼이고 그래서 우리가 gx를 계산을 하는데 gx를 기울기 곱하기 x 그러니까 뭐 y는 ax 뭐 이제 이런 꼴인 거죠. 이런 형태로 나타내면 그게 이 기울기죠. 이거 이 원점을 통과하는 그러니까 이거하고 이거하고는 평행합니다. 평행한 같은 이 동일한 그 기울기를 갖는 직선인데 원점을 통과하는 직선인 거죠. 우리가 이게 되기 위해서 그러니까 이 지금 직선이 이게 되려면 어떻게 해야 되냐면 먼저 x0만큼 평행이동을 해줍니다. x0만큼 이것을 x0만큼 평행이동하면은 이렇게 되겠죠. 그럼 이 그래프의 그 직선의 방정식은 기존의 이 직선의 방정식에서 x자리에다가 x 빼기 x0를 집어넣으면 되겠죠. 그렇죠. 이 x축을 따라서 x0만큼 평행이동했으면은 그 말은 최초의 원점을 지난 직선의 방정식 x에다가 x 빼기 x0를 대입을 하면 된다 라는 거고요. 그 다음에 뭘 해야 되냐면은 이 직선을 이제 지금 이거하고 이게 일치를 시켜야 되니까 이만큼 y축으로 평행이동을 하는 겁니다. y축으로. 그러면 이 y축 요만큼 지금 이제 평행이동 해야 되는데 이 크기가 얼마냐? 이 크기가 다름 아닌 x0에서의 그 함수값입니다. 기존 원래 최초의 이 f의 함수값 x0에서의 그래서 fx0만큼 평행이동을 시키면은 그 말은 뭐냐면은 이 그래프에다가 이만큼 더한다는 거죠. 그래서 이게 만들어지는 거고요. 그래서 이 gx가 그러니까 여기서 보셨던 이게 gx가 되겠습니다. 자, 아시겠죠? 그래서 gx가 이거라는 사실을 이제 우리가 이제 받아들이고요. 이게 다름이 아닌 이게 테일러 시리즈의 고차항들을 없앤 그 항이다라는 것까지 우리가 연동을 시키고 그리고 나서 이 식을 가지고 우리가 이런 얘기를 할 수 있다는 거죠. 델타 x하고 델타 f 사이의 관계는 이제 선형이 된 겁니다. x축이 델타 x고 y축이 델타 f, 델타 y가 되고 둘 사이의 관계는 이렇게 선으로 주어진다. 원점 지나는 거 되게 중요합니다. 원점을 지나는 선형 관계식으로 나타낼 수 있다는 겁니다. 최초의 비선형 관계였는데 델타 x라는 그 작은 변화, 기준점에 대한 작은 변화를
에 대응되는 델타 Y사의 관계는 이제 선형이다. 선형 시스템이 된 겁니다.